뭐 컨센서스가 있으면은 컨센서스 대비 잘 나오거나 전년 2분기 대비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고, 증권사에서 커버하지 않는 종목들은 당연히 YOY 전년 동기 대비보다 오르는 종목들을 사라는 거죠. 이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피 ADR이 올해 최악까지 떨어졌다. 상승 종목이 많아질 개연성이 크다. 내가 물려 있으면은 최소한 지금 팔면 안 된다. 여유가 되면은 사자 또는 교체 매매를 좀 하자. 자, 그리고 아까 뉴스를 제가 빠뜨렸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카카오 엔터 아시죠? SM 이번에 사실상 인수한 카카오 엔터에서 아이브 소속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를 자, 기업 가치 1조에 팔려고 사모펀드 협상 중이다. 자, 요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오를까? 한번 써보세요. 요 기사를 보고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 사실 이제 스타쉽 엔터프라이즈는 아이브 말고는 뭐 크게 없습니다. 사실 뭐 가수들 뭐 몬스타엑스, K-윌, 송승헌, 유연석 요 정도기 때문에 자, 아이브 위주의 스타쉽 엔터를 1조에 판대더라. 자, 아이브 사실 혼자 딸랑 있는데 1조에 판대더라. 기업 가치가 1조다. 그러면은 지금 상장된 엔터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YG가 1.4조입니다. SM이 2.4조, JYP가 한 4.4조 조금 넘 초중반 되고요. 뭐 하이브는 뭐 워낙 비싸니까 11조 되고. 자, YG 같은 경우 블랙핑크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트레저 데뷔하고 그 다음에 이 베이비몬스터 데뷔하죠. 물론 이 블랙핑크가 이제 8월달에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걸 봐야 되겠지만 거의 된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뭐다 YG랑 SM이 싸 보이네라고 느끼시면 돼요. 자, YG엔터도 이제 요때 이제 뭐다 계속 말씀드렸죠. GD 재계약 안 한다 그래서 쭉 빠졌어요. 거의 61선까지 왔습니다. 즉 97,000원에서 7만원 중반대니까 거의 20% 이상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 즉 뭐다 기술적으로 봐도 좀 지지선 부근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몇 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그 우진 플라임이라고 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 업체인데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뭐 리포트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근데 뭐 실적이 어떻다 그런 거 없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자, 이게 PER이 한 3배밖에 안 됐습니다. 주가는 뭐 재미가 없었죠. 근데 단 며칠 만에 슈팅을 준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자, 패션에 안 맞아도, 시장 패션에 안 맞아도 이렇게 저평가된 업체들은 굳이 팔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성 포트로 이런 주식들은 일부 들고 갈만 하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뭐 교체 매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종목들을 선별하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신세계 이건 뭐 계속적으로 빠졌죠. 근데 2분기 실적도 좀 좋다 그래요. 자, 주가 수준이 뭐다 거의 2015년, 2017년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시장의 패션도 안 맞고 뭐 정영진 부사장인가요? 거기도 어떻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교체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팔 필요가 없다. 자, 맨날 우하향하는 제약바이오니 무슨 테마주니 그런 것들을 교체 매매 하라는 거예요. 주가들이 빠질 때. 자,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월별로 그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걸 잘 보라 그랬어요. 중앙 난방용 보일러 가스. 자, 6월 달에 튀었죠. 관련된 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보일러. 자, 귀뚜라미는 상장이 안 돼 있고 경동, 나비엔. 자, 4월 말부터 요때 급등을 했어요. 쭉 오르죠. 자, 장기 트렌드는 왜 이때 급등을 했냐면은 1분기 실적이 4월 말에 나왔는데 보세요. 385억 확 튀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퀘스천이었어.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자, 곱하기 4 할 수 없지만은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연간 600억, 뭐 500억, 600억 하던 회사가 갑자기 1분기 때 40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던 거고, 요게 자 6월 달에 4월, 5월, 6월 쭉 올라오죠. 이거 보면 보다 2분기도 좋겠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월별 데이터를 잘 보면은 답이 다 나온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자 루닛이죠. 루닛. 이게 의료용 AI 업체.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매매를 너무 비싸서 이제 매매를 안 했지만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사실 20만 원에서 자 14만 원까지 30%가 며칠 만에 빠졌었어요.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신고가 종목은 한 번 더 준다는 거, 한 번 더. 물론 여기서 또 빠질지 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뭐다? 고점 대비 30%가 빠졌을 때는 사볼만 했다는 거고,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여기서 안 팔아도 된다는 거. 신고가 종목은 외봉 하락은 없고 쌍봉은 준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계속 주도주를 왜 갈아타라 그러냐면은, 자, 주도주를 물려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인사이트를 여기서 좀 얻으셨으면 하고, 사실 뭐 화학주들이 안 좋죠. 화학주들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효성 TNC의 문의가 좀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주 말고는 EU 무관하고 요새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한번 따져보자. 자, 효성그룹주도 지난주에 급락을 했다. 왜? 효성화학이 안 좋아요. 사실 안 좋아서 여기에 또 유중이라든가 효성 계열사, 효성 TNC라든가 첨단 소재의 지원 가능성이 부각이 되어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 근데 어떠냐? 효성 첨단 소재나 TNC의 유중 참여나 주 효성에 대한 자금 대응은 불가능하다. 즉 효성그룹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겠지만은 이 계열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효성 TNC 여파는 어떠냐? 물론 최근에 이제 스프레드는 살짝 축소가 됐고, 영업이익 컨센을 살짝 하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업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첨단 소재는 좋다. 근데 효성 그룹으로 우리 최근에 뭐 CGV가 유증을 해서 CJ 그룹이 다 급락을 했고, SK 이노베이션이 유증을 해서 SK 그룹들이 다 급락을 했고,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한 그룹 계열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잘 따져보시라. 크게 문제가 없이 급락을 했다.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미국도 한국도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크게 의미는 부여하기 힘들어요. 사실 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상회를 했지만은 뭐 요거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7월 말에 기업 설명을 할 때 향후에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런 거를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를 했는데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갔어요. 그거를 빼면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다. 나쁘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대치를 한 10% 정도 하회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스타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냐? 자, 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자, 6월 말이 2분기가 끝났어요. 분기 말 이후로 45일 이내로 한다. 즉 뭐다? 8월 15일까지 하는 겁니다. 8월 15일까지 하는데, 자, 7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중하순에는 이제 중대형주들이 발표를 많이 합니다. 중대형주들이 거의 다 하고요. 미국도 이제 그때 빅테크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은 이제 8월 초부터 8월 15일까지 발표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8월 15일 날 끄트머리에도 상장 기업의 거의 40%가 발표를 해요. 그 전까지 이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올 수 있겠죠. 뒤로 밀릴수록 조금 안 좋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대신에 8월 15일하고 그 전날 이 전체 상장 기업의 40에서
40% 정도가 다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 엑기스들이 많이 나온다. 거기서 종목 피킹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되냐? 아직 실적 발표 전이죠. 2분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늘어난다더라 라고 리포트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올려드린 게 뭐야? 자,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계속적으로 레벨업을 하는 게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대더라 라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자, 클리오 같은 경우에 사실 주가가 재미가 없었어요. 이게 색조에서 강자죠. 색조 강자인데 사실 4월 초에 24,000원 고점을 찍고 그닥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반신반의했어요. 2분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가 했는데 뭐다? 2분기 실적도 분기 매출 최대가 경신이 되고 영업이익도 뭐다? 기대치 대비 15%를 상회한다. 이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제 급등 시작을 했다가 우리 금요일날 이제 시장이 안 좋았죠. 두들겨 맞아서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자, 이건 크게 부담이 없죠. 이제 이 가격부터는 최소한 24,000원 정고점 트라이는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 실적 발표 전에는 이렇게 제가 리포트들을 올려드려요. 2분기 실적이 기대치 대비 더 좋대더라.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사서 언제 팔아라? 실적 발표 날 때 팔아도 먹고 판다는 거예요. 언제? 8월 15일 전까지. 아직 뭐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갑니다. 완성차들 같은 경우 컨센서스 대비 10% 이상 좋다고 계속 말을 했었죠. 완성차가 좋으니까 뭘 사라? 부품사들을 사라. 그래서 SL, 성화이텍, 화신, 서현이와 임팩, 덕양산업, 아진산업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또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SL, 화신 여기 나왔지만은 예상치보다 더 좋대더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주가가 30%, 40%씩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왜? 뭐라 그랬어요? 자, 1분기가 최고로 좋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주가는 빠졌다. 왜? 피크아웃 우려가 이때더라. 까보니까 어때요? 2분기 실적이 더 좋대. 전고점을 베끼니까 어떻게 돼? 자, 6월 말에 사보자 그랬죠. 2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다? 바로 전고점을 뚫으니까 목요일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간 겁니다. 아직도 뭐야? 아직도 자, 요때 고점 대비 못 왔어요. 즉 차 부품주들도 뭐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팔 기회를 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컨센서스라는 건 시장의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 기대치라 그랬죠. 그 컨센서스가 있으면은 컨센서스 대비 잘 나오거나 또는 전년 2분기 대비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고, 증권사에서 커버하지 않는 종목들은 당연히 YOY 전년 동기 대비보다 오르는 종목들을 사라는 거죠. 물론 이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면은 또 피크아웃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렸고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코스피 ADR이 올해 최악까지 떨어졌다. 즉 뭐다? 향후에 이제는 하락 종목이 하루에 2,000개씩 나오는 장보다는 상승 종목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즉 뭐다? 내가 물려 있으면은 최소한 지금 팔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 부품, 중소형 화장품주들 찍어서 올렸고, 그거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섹터들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락한다. 시장이 빠지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또 공략을 해볼 만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지금 최악이에요. 올해 들어서 사실. 자, ADR이 최악이에요. 여러분들의 아까 그 주도주들 없으면은 계좌가 박살이 났을 겁니다. 즉 지금 최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매도는 하지 말자. 여유가 되면은 사자 또는 교체 매매를 좀 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